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닥터 윤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한의원 운영에 관해서 실전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래도 너무 이제 지역적이고 디테일한 사항보다는 조금 이제 원론적인 것을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차이, 제도적인, 환경적 이런 차이 이런 것은 조금 적용하시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체험을 해야 될 부분이실 거고, 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륙 간에, 국가 간에, 지역 간에, 인종 간에 그런 문화의 차이를 제가 환자 문화를 설명하면서 이어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뭐 마치 문화인류학 강의처럼 되어 버렸지만은 진료실 안팎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한의원 운영의 그 원론으로서 제가 환자 문화 그리고 문화 일반에 관하여 몇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번으로 좀 더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의원 운영, 이제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환자를 이제 대하고 접하는 거를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의료인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의료인들, 협력 의료인에 대하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다 보면은 다른 의료인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사이를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걸 잘 못하였고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맨 처음에는 학교 입학해서 한의과 대학에 입학해서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 올드 학문, 동양 학문 자체에 이제 적응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서구적인 그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는 그런 학문이 있다는 것에 관하여 굉장히 많이 놀라고 힘들어 했습니다. 몇 년 걸렸죠. 그런 걸 이제 좀 이해하는 데까지. 근데 그거조차도 그 큰 문제는 동양 학문이 비과학적이고 비현대적이어서 문제라는 것보다는 이게 동양 학문이 서양 학문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서양 학문화 시켰기 때문에 그게 더 어설프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동양 학문을 갖다가 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졸업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자연주의, 철학 이런 데 이제 많이 심취를 하게 되다 보니까 거꾸로 서양 학문에 대한 서양 학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져 버려가지고 동양 학문 이 거대한 원리 체계, 자연주의, 철학 이걸로 다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자아 도취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현상이냐 그러면 동의보감을 한 3번 정도 완독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죠.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처럼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제 학부 다닐 때도 학교 강의를 갖다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뭐 성적은 좋지만 좀 갈등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점수 따기식의 그 교육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소심파들은 학점을 굉장히 등한히 하고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올드 스타일로 아주 옛날 스타일로 외부에서 사사를 받건 본인이 뭐 직접 독파를 하건 그렇게 동의보감, 의학 입문 이걸 갖다 뭐 집중적으로 파는 뭐 그런 학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실력이 깊어지는데 하나 조금 조심할 점이 나중에 그러고 나오면은 이걸로 못 고칠 것이 없을 듯한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조금 지나쳐서 자아 도취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이제 뭐 옛날 고전 위주의 집중적인 그 학습 이후에도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상의학을 하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의도 좀 듣고 그랬었는데, 사상의학이 워낙 이제 그런 분들은 유명세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좀 이렇게 말발이 좀 있다 보니까 환자를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뭐 다섯째, 열째 뭐 한약 처방을 써가지고 뭐 열째, 스무째 이렇게 쓴다 그러면 끝내 가면 안 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셨습니다. 끝까지 가면은 이거는 어떤 병도 안 될 수 없다. 뭐 그런 주장이셨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사상을 로컬에서 하시는 분이셨는데 대구에서 아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공부를 하고 뭐 학문적인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게 과연 그만큼 아주 효율적인 치료 방법인가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사상의학은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체질에 맞으면 언젠가는 그 병을 이 체질방으로 밀고 나가면은 격파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과연 좀 환자로서 첩경이냐 효율적인 치료냐라는 거는 조금 재고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제 확신이 강하고 뭐 말의 힘이 좋고 설득력이 좋아서 환자를 뭐 열째, 스무째까지 이렇게 한약을 먹여가면서 끌고 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도 포기하는 환자들도 꽤나 많을 겁니다. 아무리 이 체질방이 옳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뭐 체질 판단에 일단 뭐 오류도 처음에 뭐 한 두어 번 있을 수 있고 체질 판단을 바로 맞췄다 할지라도 체질 방의 적용에서 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를 제대로 맞추면 이제 그걸 완전히 끌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고전 전통 한방도 그렇고 또는 뭐 사상방도 그렇습니다. 이게 열심히 하고 학문이 깊은 거는 좋은데 너무 심취를 하게 되면은 이걸로 마치 전부 다 될 것 같은 그런 그 도취감이 좀 생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5만 병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책에는 그런 걸 다 고친 사례가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로컬에서는 참 그만큼 환자가 끈기 있게 따라와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사가 카리스마 그래도 제가 카리스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도 문화가 수입과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는 것이 문화권이 다르면은 제 아무리 명이라도 아랍이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의학적인 명성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거기서 침 같은 걸 아예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침술이 아무리 좋아도 침 효과 제대로 나지도 않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이해, understanding, acceptance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의료 기술도 사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안수기도 아무리 잘하는 슈퍼 뭐 목사님, 신부님 뭐 그 위에 초능력자라 할지라도 안수기도 자체를 아예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안 먹힙니다.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의학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의학이 객관적이고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 재현 가능성이라는 것도 학문에 대한 그 understanding과 acceptance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재현 가능성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식적인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학자로서 이제 예전 전통 한의학 또는 뭐 사상의학 이걸 깊이 연구하시는 건 좋지만은 무작정 이렇게 그 환자한테 절대적인 충성심을 강요해서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그 우리끼리 저희만의 이런 자만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 의료인들을 관해서 비록 뭐 한국에서는 한의사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추나도 할 수 있고, 뭐 향기요법도 할 수 있고, 음악요법도 할 수 있고, 기공요법도 뭐 할 수 있고, 뭐 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게 역할이 분담되어져 있다면은 물리치료 그런 데도 여유롭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조금 배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미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렇고 양방이나 또는 다른 의료 닥터에게 리퍼를 하는데 좀 인색했습니다. 그게 뭐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양방은 물론 조금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주의 그런 철학적인 의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자연주스를 벗어나는 데 대한 그러니까 뭐 케미컬을 많이 쓰다든지 그 서즈를 위주로 하는 이런 그 의학에 많이 의뢰를 하고 싶어하는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환자를 위할 때도 이게 내가 뭐 환자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저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조차도 조금 무리한 생각이었던 그 무리한 내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는 비록 내 자연의학이 자연주의 의학 한의학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자부심보다는 일종의 공경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학적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학문이다. 의학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한의학이 참 아름다운 학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름답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다 통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미국에 와서 분업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설령 내 마음 속으로는 깊이 이게 정말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상한방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인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너무 이걸로 밀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내 고집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의료인들과도 조금 마음을 열어두시고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영업적인 면에서도 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영업적인 면 이런 걸 잘 고려하는 그런 관념이 좀 부족했는데 하면은 뭐 환자가 트레이드 되는 이게 리퍼럴 한 만큼 나중에 또 리퍼럴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환자들로부터도 좀 더 호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환자를 보내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뭐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환자한테 무리한 뭐 검사나 이런 처치를 갖다가 막 권유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꼭 필요하다 싶으면 주저없이 좀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협력 의료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주변에 협력 관계를 쌓으면 좋은 의료인들, 주로 한의사와 협력 관계를 쌓으면 좋은 의료인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chiropractic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chiropractic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 지금 아직까지 아마 없지 않나요? 그 한국에는 이제 대체의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잘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직종 자체가 성립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대체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은 한의사로서는 조금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양약 아니면 한의학, 뭐 치의학은 별도로 치고 양약 아니면 한의학이니까 그거 이외에 뭐 다른 의학을 이렇게 상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 미국에서는 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프랙틱은 가령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염좌 질환도 그분들도 보고요. 방식이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도 카이로프랙틱들도 내과적인 질환, 그러니까 뭐 두통 같은 경우 또
cervical, cranial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접근한다, 어드레스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 교정, 뭐 이런 문제 또는 교통사고 후유증 뭐 이런 데 많이 협력 관계를 합니다. chiropractic. 그리고 이제 physical therapy. 한국에서는 제가 물리치료원이라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다 하죠. 일반 의원에서도 하고 또는 심지어 한의원에서도 많이 하죠. 피지컬 테라피. 뭐 도구를 쓰기도 하고 뭐 운동을 지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피지컬 테라피 또는 리허빌리테이션, 재활의학 같은 거. 근데 미국에서는 재활의학원이죠. 그 치료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피지컬 테라피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뭐 또는 그 직업치료, 재활치료, 언어치료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피지컬 테라피에서 별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물리치료를 이용한 그 재활치료, 운동치료 또는 물리치료 그러니까 그 기구를 쓰는 것도 있고 운동요법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또는 이제 뭐 중풍이라 그러면 언어, 랭귀지 같은 거 그런 것도 관련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그런 케어하는 면에서 매니지하는 면에서 이런 피지컬 테라피의 치료를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력 의료인으로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추로패틱 닥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 정의 자체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사실 저 용어가 서양에서 안 썼으면은 우리가 가져다 썼으면 딱 좋은 명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턴 메디슨, 웨스턴 메디슨 그랬지만은 그거는 이제 지역을 차이로 이렇게 가르는 명칭이고 성격을 가지고 이제 가르면은 웨스턴 메디슨은 주로 이제 experimental medicine이죠. 실험을 통하여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여 이제 쌓아 올린 인체를 다 뜯어보고 뭐 해부를 해봐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발전을 시킨 의학이잖아요. 근데 한방은 몸 안 뜯어보고 오장육부 이런 걸 훤히 꿰뚫어낸 도사들이 만들어낸 의학이잖아요. 그 오장육부를 해부해가지고 알아낸 게 아니죠. 해부해서 그 목화토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해부해가지고 그 안에 목화토금수가 들어있는 줄을 오은육기가 돌아가는 줄 몸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부해서 그걸 알아봤겠습니까? 그 도사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몸 안에서 인체가 소우주니까 소우주 안에서 5대양 육제주가 있고 오은육기가 돌아가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었던 도인들이 있었던 게죠. 그쪽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타오이스틱 메디슨 또는 필라소피컬 메디슨 또는 뭐 내추로패틱 자연주의 타오이즘이 일종의 내추럴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추럴리즘 메디슨 뭐 이렇게 부르면은 익스페리멘털 메디슨의 이제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트 웨스트라는 거는 지역적인 그 주로 발생한 부흥한 융기한 그런 그 장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붙인 명칭이고요. 그 의학의 성격으로 보면은 저쪽은 웨스턴 쪽은 experimental medicine, 이게 동쪽은 Taoistic medicine 또는 뭐 naturalism medicine 뭐 이렇게 부르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 명칭이 naturopathic, 요 시술자를 naturopathic doctor라고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명칭을 저쪽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아주 아쉽게도. 그래서 naturopathic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주의 의학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서구적인 방법론으로 흡수한 자연주의 일부의 의학을 말합니다.
저기 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은 저 사람들은 내추로패틱 닥터들은 샷도 씁니다. 주사 같은 거, 근육 뭐 긴장을 푸는 뭐 이런 주사도 쓰고 이게 아주 보편화된 직업군은 아니기 때문에 주마다의 그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추로패틱이 뭘 하는지, 뭐를 할 수 있는지, 워크스코프도 조금 다르고,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주 안 좋은 딱지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에큐펑츄리스트라는 딱지를 스스로 안아버렸기 때문에 저쪽에서 저런 좋은 명칭을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냥 날로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실제로 내추로패틱이라고 그러지만은 상당히 양방적인 데 근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요법 같은 호메오패티 이런 거 많이 쓰죠. 어떤 약물 같은 거, 천연약물의 이렇게 추출물을 가지고 그 반응을 봅니다. 엘러지 반응 이런 걸 봐가지고 그걸 이제 이독 제독으로 약을 넣습니다. 이게 희석을 시켜가지고 뭐 그런 것도 쓰고 또는 뭐 크라니얼 세라피인가요? 이렇게 그 두부 뭐 교정요법 이런 것도 쓰고 카이로스 쓰는 그런 기술들도 좀 씁니다. 뭐 한방 추나 같은 그런 기술들도 쓰고요. 핸드 매뉴얼 세라피 이런 것도 쓰고 동종요법처럼 그런 약초 약물을 이용한 것도 쓰고 뭐 바이타민 이런 걸 쓸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쓰고 그 샷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워크 스코프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프라이머리 피지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많은 주에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닥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 플루샷 이런 것도 많은 주에서 이 내추로패틱 닥터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플루샷까지도.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의학의 본 영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치료한 데만 관심이 있지만 그런 의학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의학 중에 미국의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일종의 어세스먼트가 있습니다. 어세스먼트. 우리가 뭐 아픈 곳을 치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를 갖다가 이벨리에이트 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쓰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스포츠 스쿨 스포츠에서 많이 씁니다. PE 같은 거. PE 클래스라 그러는데 체육 시간을 갖다 이제 미국에서는 PE 클래스라 그러는데 PE 클래스에 피지컬 엑서사이즈 그 클래스에 뭐 무슨 운동을 하려면 한국 같으면 그냥 바로 가서 하잖아요. 뭐 테니스 하려면 이렇게 좀 잘하는 애 뽑아가지고 테니스 부에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참 까다롭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이제 너 이게 너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야, 풋볼 같은 거 하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뭐 수영 선수 해라, 수영 클럽에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닥터한테 가서 그 어세스먼트를 받습니다. 상태가 수영 선수로서 뛰기에 괜찮은지, 풋볼 선수로 좀 뛰기에 괜찮은지 내 상태를 좀 봐달라. 그 뭐 심장은 뭐 제대로 뛰고 가다가 뛰다가 죽지 않겠는지, 뭐 수영하다가 찬물에 들어가서 내가 천식으로 고생하지 않을지 내 몸 상태를 좀 이벨리에이트 해달라 어세스먼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노트를 갖다 발행해 주는 것을 이 내추로패틱 닥터들 할 수 있습니다. 내추로패틱 닥터들은 물론 뭐 MD도 가능하죠. MD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내추로패틱 닥터들은 그러면서 워크스코프이 참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한방하고 겹치거나 또는 이제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그 어세스먼트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흔히 의학이라 그러면은 이게 아픈 걸 치료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해서 그런데 미국에는 그 의학의 분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씀드린 이렇게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 이 몸 상태를 이벨리에이션 해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거나 또는 이민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당 직장이나 이민청에서 볼 때 이 사람을 이 국가에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최소한의 건강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민국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그런 거 검사. 그런 것도 내과에서 그런 것만 거의 전문적으로 하는 내과 의원조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진료는 부업이고 검사가 그런 뭐 이민자들 신체 검사해주는 그게 주업인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세스먼트하고 이제 신체 검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